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서 한번 작동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걸 끄고, 이걸 끄고, 예, 그래 그 부분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실행을 해보면 이게 이제 원래 DNC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DNC 메모리하고요. 아까 봤듯이 여기 이제 라이트 쪽에 키고, 여기 리드 쪽에 키고, 여기가 각종 게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프리 게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게이트, 엘로케이션 게이트 있고, 여기에 erase, write, 그 다음에 write key, read key, 그 다음에 write strength, read strength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간단한 카피 타스크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가는 이제 카피하는 미션 실제로 프리딕션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상태방정식 형태로 어떤 변화를 걸쳐 갖고 이게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가 이걸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이것은 딱 한 측면만 보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링크 매트릭스나 프레시던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매우 중요한 이제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지면 이걸 바탕으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그 리얼 월드 프로블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 DNC의 다양한 응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간단한 토이 이젠플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DNC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이제 여기 스탑. 예. 자, DNC는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알파고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파고 제로 알고리즘의 이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논문을 다시 띄워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룬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이 논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쭉 가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네 가지 특징,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알파고 제로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번, 2번, 3번, 4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1번이 first 해갖고 나왔죠. first에서 이것은 뭐냐? 이제 강학습이에요. 그래서 self play reinforcement learning. 예,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기대국 강학습을 대부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알파고의 지난번 버전은 2016년 1월 네이처 논문에 나온 버전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도학습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대부분 역할을 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액터 혹은 파리시 네트워크 두 개가 등장하죠. 심플 액터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딥 액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강학습 토막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이제 딥 액터하고 크리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몬테칼로 트리 서치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정보가 흘러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게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만 보면 강학습이 한 3분의 1 정도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페어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강학습은 여기 액터하고 크리틱이 있는데요. 액터 크리틱 학습 기법 중에서 여기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액터하고 크리틱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를 써요. 그래서 액터는 액터대로 쭉 학습을 해요. 여기 지도학습이 넘겨준 웨이트를 이니셜 웨이트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할 때는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써갖고 학습을 해요. reinforce. 예, 그래서 이 reinforce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팔시 그레디언트 정리를 갖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퍼포먼스 인덱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고쳤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접근할 필요 없어요. 전부 이산이니까 썸으로 하면 되겠네. 예, 이게 이제 제1을 갖다가 쫙 펼쳐놓으면 내가 쓰는 팔러시 혹은 이 팔러시에 있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얘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예,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펼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스테디 스테이트가 가면 상태 공간에 얘가 쫙 분포를 갖고요. 이 분포는 이제 상태 공간 중에 어떤 상태에 어느 정도 확률로 머물고 있느냐, 그거에 이제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 다음에 리워드 이렇게 되는데, 이 팔러시 그레디언트 정리의 가장 중요한 점 뭐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세타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면 얘를 갖다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거나 하면은 뭐 매우 복잡한 방법을 쓰느니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에 의존한 뭐 예컨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이 경우는 어센트가 되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간단하지만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죠. 복잡할수록 간단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 복잡할 때 너무나 세련된 방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복잡할 때는 간단한 방법에 의존하는데, 예, 그때 그레디언트를 쓴단 말이에요. 이 그레디언트를 쓰면 재밌는 게 이게 미분을 하려고 하면 파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냐 하는데, 이제, 서튼 등이 2000년 전에 증명을 했죠. 다 이제 된다 이거예요. 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고쳐져요. d 파이 s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여기에 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레디언트 파이 세타 sa 그 다음에 여기가 q로 바뀌어요. q 파이 sa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이 부분은 옛날부터 머신러닝 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팔러시에 그레디언트 한다? 이거 별로 안 좋다.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로그 파이 sa 파이 sa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죠. 우리 알다시피 체인 룰을 쓰면 로그는 분의 1이 되잖아요. 쏘리 이렇게 되지. 예. 체인 룰을 쓰면 이게 분의 1이 되니까 이거 분의 1 그래서 파이 sa 분의 1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인 룰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파이 sa가 되는데 이거 약분이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낫다. d 파이 s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파이 sa 예,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 sa q 파이 sa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이제 팔리시 그레디언트 티어럼이에요. 팔리시 그레디언트 티어럼. 예, 강학습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 티어럼인데 이게 왜 특별하냐? 매우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게 확률 분포가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샘플을 이용할 때 이 녀석을 위한 샘플을 이용하면 unbiased estimate이 돼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대값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샘플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기대값 딱 취하면 참값하고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unbiased 우리말로 unbiased estimate라고 우리말로 불편 추정량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 조건을 딱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바둑 둘 때 잘 이제 데이터만 잘 모아놨다가 이걸 딱딱딱 갖다 쓰면 돼요. 이걸 갖다 쓰면 이제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Q는 우리가 알다시피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하고 그 후에 향후에 파이라는 팔레시를 쭉 따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리워드 총합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데 Q는 우리 알다시피 이게 원래 디파인이 이거예요. Q 파이 SA는 기대값 파이라는 팔레시를 따라갈 때 현재 상태가 S 여기는 그 다음에 현재 액션이 A일 때 향후에 거두게는 리워드 총합의 기대값 이렇게 되는데 바둑이라는 게임은 뭐냐? 이 기대값이 중간에 한 번도 없고 마지막에 승패로만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현재 알파고 논문에서 디스카운트는 없어요. 전부 1이야 1.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최종 승부가 되는 거예요. 최종 승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최종 승부에 얻었던 그 논문에서 Z라고 표현했는데 Z값을 여기다 딱딱딱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 아주 쉬운 형태로 이제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레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벡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 벡터를 위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크리틱은 이제 이걸 썼을 때 실제로 그 승패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판단해 갖고 이제 이거다 학습을 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가지고요. 학습을 하고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등장하는 심플 액터도 여기에 롤아웃 할 때 쓰고, 여기에 등장하는 D 벡터는 강화학습 여기에 초기화 할 때 쓰지만 또 여기서 또 써요. 여기서 가지치기 할 때 쓰고, 여기 밸류 펑션도 여기에서 나중에 롤아웃을 한번 가보는 거 대신에 그냥 가치 함수로 줘서 50%씩 이렇게 믹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녀석들을 다 여기에 적재적소에 써서 약간 굉장히 효과적인 공학적 조합을 하죠. 그래서 알파고 첫 번째 논문만 해도 말하자면 굉장히 머리를 써서 공학적 조합을 갖다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한 약간 매우 스페셜한 작품이에요. 이것은 다른 도메인이라면 그대로 다른 도메인에 트랜스퍼 될 수 없는 스페셜한 작품이었죠. 이제 반면에 알파고 제로는 이게 전형적인 작품의 세계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런 그게 없어요. 예, 스페셜 도메인이다 이런 대접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티피컬한 문제를 다룬다면 어떻게 할까? 거의 그 영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도학습이나 강학습, 트리서치가 다 3분의 1 정도 역할을 했던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강학습이 90% 이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강학습이 1번 타자야.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강학습이다. 물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주력 기술은 강학습이에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가 가장 강한 분야로 이제 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인풋 피처가 굉장히 내추럴한 인풋 피처로 왔어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타임 시리즈를 그냥 쓴 거야. 타임 시리즈 인풋 피처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풋 피처는 이제 그냥 이걸 바뀌었어요. x, t, x, y, t. 그 다음에 따다다. 그 다음에 x, t-7, y, t-7. 그 다음에 컬러. 흑이냐, 백이냐. 이게 이제 덤 같은 거 계산할 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쫙 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에서 내가 내 지난 8번 수, 타임 윈도가 8이야. 그 다음에 상대방의 8번 수, 8이 16 더하기 1. 그래서 17차원 특징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전부 다 19바이 19가 있고요. 위치가 19바이 19가 있고, 각 위치에 대해서 이걸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흑돌이 있냐, 내 돌이 있냐 없냐,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이너리 피처를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알파고 원래 판 버전, 그러니까 지난번 네이처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말하자면 전문가적 혹은 도메인 나리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48개 특징을 갖다 쓰죠. 여기에 축이 있냐 없냐, 뭐 몇 가지 자충수냐 아니냐, 뭐 이런 특징을 뽑아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 논문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건 내추럴한, 우리가 당연히 이런 종류 문제 따질 때 타임 시리즈 형태로 당연히 씀직한 피처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알파고 논문에 혹은 방법론 이런 걸 썼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각종 문제를 푼다, 뭐 예컨대 자동차가 레인을 체인지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특징을 뽑아야 될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알파고 같은 문제도 그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역사만 잘 딱딱딱 사진만 계속 찍으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걸 시사를 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아주 프리 프로세싱이 없는 거야.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이용한 프리 프로세싱이 없고 내추럴 피처를 바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걸로도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고 하기 대단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여기서는 액터 크리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터 크리틱은 지금 현재 강학습 역사에서 이제 여기에 밸류 베이스드 메서드 하고요. 그 다음에 팔리시 서치 메서드가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액터 크리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쓰니까. 근데 액터 크리틱 자체는 스펙트럼이 넓어갖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액터하고 크리틱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왁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중간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쓰는 A3C 이런 거 보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여기는 한 요만큼은 붙여놨다가 또 여기서 갈라지고 뭐 이런 종류의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다 붙여놨어요. 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생겼어요. PT, VT는 예, 그래서 F, 세타, 그 다음에 레즈넷. 이 레즈넷은 이제 시각인식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제 CNN을 쓰되 이제 2016년에 카밍 허라는 이제 사람이 대표 주자로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그 기법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 네트워크가 깊게 있으면 뎁스가 깊어지면 여기에 이제 하이퍼탄젠트 아니라 렐루를 쓰더라도 뎁스가 깊어지면 여전히 예,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에 이 X를 중간중간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X를 중간중간 뿌려서 X가 여기 그대로 건너가니까 입력이 건너가니까 이게 점점 정보가 약해지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가밍허 그래서 이제 레즈넷 제목이 레즈넷은 아니에요. 논문 제목이 레즈넷이 아니고 그 네트워크가 이제 나중에 레즈넷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2016년에 등장하는데 이제 당시 이제 시각인식 관련 콘테스트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각인식에서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다. 그게 입증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알파고 같은 데서도 이게 이제 쓰이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즈넷을 갖다 썼죠. 여기서도 레즈넷을 썼고 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풋 피처 그대로 놓고 레즈넷 갖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액터와 크리틱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이걸 다 쉐어를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력당만 착 바꾼 거야. 출력당만 얘가 이제 이거 액터죠. 액터 출력이죠. 그러니까 19 19 포지션 중에 어디다 놓을 확률을 갖다가 어느 곳에 놔야 되냐 그 확률을 갖다 나타내는 파라미터고 이것은 이제 밸류 펑션이에요. 밸류 펑션은 이기냐 지냐 그게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의 스칼라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있고 여기에 출력이 이제 19 19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짜리지. 그러니까 모양새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바둑판이 하나 있고 샥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하나 있는 거예요, 숫자. 근데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이제 샥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이것을 학습할 때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 따라다니는 구조를 쓰니까 이제 성능이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이거 이제 그동안 강학습에서 쭉 많은 리서치를 해왔는데 액터 크리틱이 한 몸으로 가는 구조를 쓰자. 이게 확실히 좋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4번은 여기 원래 기존 부분에 이게 몬테칼로 트리서치 부분이 매우 복잡했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학적 조합이 여기에 고려가 되는 바람에 매우 스페셜했어요. 이 부분이. 근데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수 없는 이 바도가 아니고 다른 데 쓰려면 상당히 고쳐야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심플러 트리서치. 그래서 이 몬테칼로 트리서치 부분이 훨씬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지난번에 이제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해서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데 뒤에 메서드를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리서치 부분이 엄청나게 간단해졌다 하는 거죠. 이 네 개가 이제 주요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이제 재밌는 게 더 내려갑니다. 여기 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여기서 그 제시하는 방법을 여기에 팔러시 임프루먼트와 팔러시 이밸리에이션으로 구성되는 팔러시 이터레이션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강학습이나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MDP 이거 풀 때 이제 풀이 방법 중에 등장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팔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versus value iteration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팔러시 이터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팔러시 이터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 기법은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팔러시 이밸리에이션과 그 다음에 팔러시 임프루먼트
이 단계로 구성이 돼요. improvement. 예. 그런데 이제 당연히 예컨대 final MVP 같으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게 깔끔하고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이게 왜 최적회로 수렴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게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 바둑은 그런 도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적 증명이 개런티 되는 도메인은 아니에요. 만약 그게 개런티 된다면 바둑의 최적회가 여기서 밝혀졌겠죠.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하지만 데이빗 실버를 포함한 이 연구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 해가 얻어진다. 그것까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논문을 읽어보면,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잘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 수업할 때 또 수업 후반부쯤에 다시 아까 DNC처럼 제가 막 실험을 해서, 이거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개런티는 안 되는 세상을 다루니까 파워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워풀 policy improvement. 그 다음에 또 파워풀 policy evaluation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퍼펙트한 policy evaluation이나 퍼펙트한 policy improvement는 아니고 그냥 파워풀 이렇게 다소 이제 이렇게 난 리거러스한 그런 용어를 썼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 usually라는 말이 또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usually 된다. 그래서 usually라는 말을 한 두어 차례 씁니다. 여기 powerful이나 usually 같은 수학적으로는 non rigorous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본문에는 아주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고 뒤에 메서드에 보면 이제 상당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왜 팔러스 이터레이션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 그림과 다음 그림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다음 그림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그림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셀프 플레이 강학습을 하는데요. 여기 상황에서 자기 대국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 하면 데이터가 막 얻어져요. 그래서 자기 대국을 할 때 자, 여기에 내가 어떻게 넣을까? 어떤 수를 둘까?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PT와 VT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에다 착수를 할지가 팔러시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 메서드의 제일 중요한 다이그램은 이거야. 어떤 팔러시를 갖고 출발을 하든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잘 해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해라. 그거 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해서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해서 더 좋은 팔러시를 알아내라. 이 좋은 팔러시는 반드시 previous 팔러시보다 더 좋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복하는 절차를 우리가 팔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정책 반복. 그대로 우리 직관하고 통하죠. 그 다음 단계는 또 이밸류에이션을 거쳐서 V 파이 1이 얻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임프루브해서 파이 2가 얻어지고 파이 2는 파이 1보다 좋거나 같고 이 과정을 따다다다다 반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자기 반복이 이제 발생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나이트 스텝만 거치면 여기로 수렴한다 하는 게 이제 팔러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언제? 파이널 MDP에 한해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증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 모양새를 보면 우리가 어떤 팔러시로부터 출발했을 때 걔를 개선할 수 있는 팔러시가 얻어져야 돼요. 1번. 그게 얻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팔러시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의 두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및 임프루먼트. 근데 여기서 알파고 제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잘 된다.
여기에 파워풀이나 유절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상당히 잘 되는 거죠. 그걸 안 되는데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 트리를 갖다가 뒤에 만들어 갖고 여기에 트리를 쫙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써요. 이 과정에서 예를 써요. PT나 VT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면 얘가 액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컨트롤러 혹은 액터지, 액터. 어디다 돌을 둬야 된다. 스토캐스틱 파일럿을 나타내는 거야. 액터. 그 다음에 액터 출력이지. 그 다음에 얘는 밸류지. 그래서 밸류하고 액터하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야. 예. 예, 그냥 V하고 이제 액터가 따라다니는 거야. 이 두 개가 끝 트리를 갖다가 다룹니다. 밑에 내려가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P. 예, 이 P가 바로 이거야. 이 P예요, 이 P. 예. 그다음에 V. 이 V가 바로 이 V야. 예. 그래서 여기 트리를 갖다가 여기서 어디를 둘 것인가 하나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한 번도 이제 샘플링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모델만 갖고 다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것만 보면 완전히 디터미니스틱해서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되는 건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읽을 때 그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부록에 보면 이 P를 갖다 좀 흔들어줘요. 노이즈를 하나 넣어가지고 흔들어줘서 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P가 딱 이 P를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그 필요한 장면에서 약간 흔들어갖고 써서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여간 근데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디테일은 뒤로 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V나 P 즉 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이 P하고 V를 갖다 씁니다. 예, 그리고 P, V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Q하고 U가 있어요. 예, 근데 V하고 Q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V가 있으면 Q가 있고 Q가 있으면 V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이제 관계가 있고 제가 좀 이따가 기초 이론으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U만 이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 V, Q, U. 이 U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학습 분야에서는 반드시 explore 해야 돼. explore versus exploit. 이걸 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Q나 V 같은 정보가 있을 때 나를 얼마나 믿어야 되냐 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 초반부에는 당연히 네트워크 학습을 할 때 자기를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우는 exploit, 자기 지식을 exploit 하는 것보다 explore 하는 게 맞아요. 다시 내 지식이 약하다 이걸 인지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경험을 더 많이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explore야. 근데 상당한 경험을 한 다음에는 자기를 믿어야지. 자기 기술을 믿어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를 막 믿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explorer versus exploit problem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부분을 강학습 같은 데서 해결할 때 뭐를 많이 쓰냐면 물론 이걸 위한 뭐 더 전문적인 논문이나 이런 결과가 있지만 대략 입실론 그리드랑을 많이 써요. 네, 입실론 그리드 해갖고 이 입실론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Q 이런 거 갖고 이제 이게 옵티멀하게 판단하기 전에 내가 입실론만큼은 랜덤 익스플로어를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은 내가 알고 있는 Q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랜덤한다. 이 포션이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입실론을 위해서 보통 이제 스케줄링을 해요. 스케줄링 해서 학습 초기에는 대충 입실론이 상당히 크게, 그 다음에 학습이 진행되는 따라 적게 해서 좀 이렇게 가다가 뭐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입실론을 갖다 점점 감소시키는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자기 경험에 이게 유저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게 크고 문제에 따라서 막 다를 수가 있어요. 이쪽 문제는 입실론을 이렇게 스케줄링하는 게 좋고 저쪽 문제는 저렇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극복이 된 방법이 여기 적어도 이 트리 구조에서는 극복이 된 방법이 여기 U를 쓰는 UCT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UCT. 그래서 U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야. UCT.
UCT. 이 UCT는 upper confidence bound for tree예요. 그래서 upper confidence bound for tree. 예, 그래서 이쪽 쭉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소튼이 있는 알버타 대학에 이제 최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해서요. 이제 뭐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알파고에는 UCT 버전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약간 모디파이 했어요. 그래서 PU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것도 PUCT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PUCT를 보면 이제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U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Q만 갖고 결정하지 마시오. U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이 U가 크면 이게 이제 익스플로어야. 딴 데로 가봐야 되는 거야. 근데 U가 작으면 이것만 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U의 모양새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C, P, U, C, T. 그 다음에 P가 있고, 예, P가 이제, 예. P가 얘지. 예, 프라이어 확률. 예, P가 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더하기 N, SA, 그 다음에 여기 루트 N, S, B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QSA만 갖고, 현재 S라는 상태에 있을 때 QSA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얘를 갖고 같이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 분모에 N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NS, 이게 카운트거든. S라는 상태에서 이 A라는 액션을 내가 많이 취해봤다. 내가 이 녀석을 상당히 안다. 라는 상황이 되면 이게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Q야. 근데 반면에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지금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Q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건데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얘가 0이면 이 값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 지식, 이것은 아직 실제 데이터의 바탕을 둔 게 아니라 프라이어, 그 전 학습 단계에서 나한테 건네주는 그 지식이에요. 그거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한 결과를 의존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어로 건네주는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이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기 UCT 전통을 따라서 만든 이 알고리즘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폼은 이제 저기 알파고 지난 버전에 나온 거야. 전형적인 UCT는 아니고 그걸 싹 약간 틀었어요. 예, 그래서 알파고 지난 버전에 나온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적절하게 exploit and explore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보다는 훨씬 더 리거러스한 거죠. 예,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렇게 되고 여기 이 모양새를 보면 이제 잠깐 여러분이 U가 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패스로 갈 것이냐 할 때 데이터가 나한테 알려줘서 일로 가세요 하는 걸로 가면 되는 거야. 그걸 맥시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데이터가 믿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UCT 전략을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 인포메이션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쪽 동네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이 상당히 천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미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아직 믿음직하지 않다 데이터가, 그러면 내가 프라이어 날리지 디펜던트하게 혹은 내 경험에 디펜던트하게 이 녀석이 알려주면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지금 현재 이걸 선택해서 어디로 가야겠다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expand를 합니다. 트리를 갖다가 expand 해요. 여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트리야. 갖고 있는 트리인데 일단 갖고 있는 트리가 이렇게 막 있으면 이 중에 저걸 따라서 Q 더하기 UCT 따라서 여기 가야겠다. 이제 일로 온 거야. 그러니까 select 한 거야. 두 번째, expand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expand 하냐? expand 할 때 얘를 갖다 쓰면 돼요. 뉴럴넷이 제공하는
P를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확률이 뉴럴넷이 제공하는 P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예, 그래서 딱 한 장면에서만 익스펜드를 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식구가 생겼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제 위로 쭉 올려서 다시 모든 값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로 한번 와봤으면 n이 하나씩 이제 늘어난 거야. 여기에 등장했던 이 브랜치에 있던 모든 n들은 이제 한 번 더 증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V값 이제 이런 것들이 Q와 V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 백업이 돼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 하다 보면, 여러 번 막 하다 보면 이제 트리가 점점 잘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잘한 결과로 우리가 이제 팔러시가 하나 생겨요. 예, 그 팔러시 어떻게 하냐? UCT 이쪽 동네에서 원래 트리 서치하는 동네에서 트리는 이렇게 다 익스펜드를 해놓고요.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할 때, 구현할 때, 샘플링 할 때는 이제 n에 비례해서 여기 NSA. 예, 여기서 과연 내가 이 장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과연 이 계속 이렇게 경험했는데 몇 번씩 여기를 거쳐갔냐? 그거에 비례를 하거나 거기에 이제 아닐링을 만들어 갖고 여기 이제 볼게요. 요거에 비례해요. 파이 SA는 비례. 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거쳐가는 이 횟수에 비례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단순 비례가 아니라 처음에는 타워에다 1을 나갔고 단순 비례부터 시작해서 점점 타워가 작아져요. 온도가 작아져요. 이게 이제 담금질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막 온도가 막 높으면 이거저거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막 파티클이 할 수 있는데 온도가 쫙 내려가면 파티클이 이제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딱 쉽죠. 그래서 나중에 타워가 0이 되면 이게 무한대가 돼서요. n이 하나로 큰 놈이 다 모든 걸 가져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위너 테이크 올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보면 이제 학습을 이 타워를 조정하면서 합니다. 초창기에는 타워는 1에다 뒀다가 나중에 0에 가까이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과정을 거치면 파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파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생기는 파이야. 트리를 일단 쫙 익스펜드 해놓고 거기에 등장하는 NSA 요거에 템퍼러처를 고려해서 여기에 비례하는 팔러시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파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파이를 갖고 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올라가서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요거 예,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 PV하고 UCTU 이용해서 트리를 쫙 만든 다음에 팔러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팔러시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거야. 예. 그럼 또 새로운 상태에 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여기서 한 단계 진전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있던 트리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리사이클을 합니다.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있던 트리 중에서 대부분 다 필요 없고 마지막 파이널로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살아있는 거지. 다 지우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게 이제 밑에 그림에 등장하는 요 부분이 됩니다. 여기 그거야. 지난번 장면에서 살아남은 녀석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네,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쭉 하면 마지막 바둑이 끝납니다. 이걸 따라서 셀프 플레이 계속 플레이를 해서 바둑이 끝났어요. 그럼 이겼다 졌다. 이기면 1점, 지면 마이너스 1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집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했는데 요 녀석을 위한 더 좋은 선택 이미 각 상태에 대해서는 하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P1보다는 우리 논문의 표현을 쓰면 usually
better than, 그러니까 pi 1 is usually better than p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좋을 수 있는 얘가 얻어졌어요. 즉 여기 아까 pt였는데 여기에 pi t가 이거보다는 더 좋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pt로부터 출발했는데 원래 pt였잖아. pt로부터 출발했는데 p1이었는데 pi 1이 이제 더 좋은 녀석이야. 근데 더 좋다는 게 개런티 되지는 않고 usually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각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더 좋은 팔러시가 일단 얻어집니다. 네, 그래서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이 녀석에 대한 밸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 갖고 학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PT를 위한 베러 팔러스와 이 베러 팔러시를 썼을 때의 밸류가 다 이 그림에 다 제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학습을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이 약간 집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은 여기에 이제 원래 P0인데 여기에 이제 파이 제로라는 P0보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개런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usually라고 썼어요. usually. 네, usually.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대국을 해가지고 이게 좋다. 그게 판단이 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약간 무슨 냄새가 약간 나냐면 옛날 그 이쪽 머신러닝 쪽 연구들 중에서 뭐 이볼루션 스트래티지, 진화 전략이나 유전자 알고리즘 이런 거에서 썼던 유전자 알고리즘 중에 뭐 엘리트 기법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거에 썼던 내용을 약간 여기서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반드시 개런티 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갖고 요런 제일 좋은 걸 모아갖고 그것만 갖다 쓰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팔러시는 이제 Z를 갖고 정답이 있으니까 V 파이 1은 그죠? 파이 1이니까 V 파이 제로는 밸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팔러스 이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것보다 현재 뭉쳐서 한꺼번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P0보다 파이 제로가 좋고 파이 제로를 위한 밸류 펑션의 타겟은 게임에 의해서 자기 대국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큐에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한 큐에 쫙 이렇게 통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이렇게 두 개씩 통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제 하지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약간의 강학습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강학습 지식을 리뷰를 합니다. 약간의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학습의 주요 알고리즘들은 finite MDP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게 많죠. 그래서 finite MDP theory를 약간 리뷰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굉장히 수학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푸터만 책을 봐야 되고요. 푸터만 MDP라는 책이 있어요. MDP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 CS나 인공지능 이런 그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서튼 책을 보면 돼요. 서튼 바토 Reinforcement Learning on Introduction.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요 레벨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리거러스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증명의 디테일은 생략하고 약간 인투이션을 이용한 레벨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inite MDP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상태 공간, 액션 공간,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real expectation, discount rate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의 value 펑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파이라는 팔러시를 쓸 때 현재 상태가 S라고 하자. 그러면 향후에 거두게 되는 리오드 총합의 기대값이 얼마일까요? 예,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스타가 붙으면 이게 이제 옵티멀 팔러시에 대한 밸류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 스타가 들어가고 나머지 똑같은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Q 파이 SA 하면 약간 바뀌어서 현재 상태가 S고 현재 액션이 A라고 할 때 그 후로는 파이라는 팔러시에 따라서 액션을 제너레이트 하면 향후에 거두게 되는 리오드 총합의 기대값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 스타는 예, 이것은 Q 파이 스타 SA를 의미하고 마찬가지인데 옵티멀 팔러시를 사용하고 이제 처음 한 번은 액션을 A를 취하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액션을 A를 취하고 향후에는 이걸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골은 이제 파이 스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옵티멀 팔러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 파인드 MDP 이론이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 있고, 이걸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팔러시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갖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이제 먼저 팔러시 이터레이션 갖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필요해요. 벨만 이퀘이션. 그래서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 갖고 푸는 벨만 이퀘이션은 쉽습니다. 쉬운 벨만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잘 보면 V 파이와 이 Q 파이 SA는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을 갖습니다. relationship between 예, 왜냐면 자, S라는 상태가 있다. 예, 그랬을 때 여기에 A라는 액션을 취하면요. 이렇게 액션이 이제 편의상 딱 두 개밖에 없는 액션의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쪽 브랜치로 갈 확률이 파이 SA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쪽 브랜치로 갈 확률은 파이 SA 더블 프라임 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해서 S 프라임으로 가고 여기를 통해서 S 더블 프라임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밸류 펑션을 논할 때 여기서부터 향후에 거두게 되는 모든 리오드 총합의 기대값 이렇게 되니까 V 파이 S라는 것은 밸류 펑션은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그러니까 이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 이걸 우리가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원래는 SA가 있으니까 스테이트 액션 이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certain 책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그냥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액션 밸류 펑션 많이 쓰는데, S라는 상태에서 A 프라임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향후에 어떤 전개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더블 프라임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향후에 어떤 전개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S라는 상태에서 향후에 거두게 되는 리오드 총합의 기대값 이렇게 하는 녀석은 이쪽으로 갈 확률과 이쪽으로 갈 확률 상황에서 SA 프라임이라는 페어로부터 출발하는 거, SA 더블 프라임이라는 페어로 출발하는 걸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성의 각 확률 요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이쪽 파이 SA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Q 파이 SA 프라임 정도의 향후 리오드 총합 기대값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SA 더블 프라임이라는 확률로 Q 파이 SA 더블 프라임의 향후 리오드 기대값의 총합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걸 한 큐에 쓰면 파이 SA Q 파이 SA 이렇게 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Q 파이를 가지고 V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반면에 거꾸로
V를 가지고 Q를 구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그림을 SA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Q 파이 SA가 얼마일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짠짠 또 갈리는데, 여기서 SA에서 편의상 다음 상태가 S'과 S''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경우를 먼저 산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너럴라이즈 할 거야. 이로 갈 확률이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S'로 갈 확률이고, 이때 우리가 거두게 되는 immediate reward는 RSA S'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로 갈 확률은 PSA S'이고, 이때 거두는 reward는 RSA S'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여기서 이 S1이라는 상태를 만나게 됐으므로 이 다음에 거두게 되는 리오드 총합의 기대값은 V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 파이 S' 제공을 하고, 마찬가지로 S''이 거두게 되는, 향후에 거두게 되는 리오드 총합의 기대값은 V 파이 S'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다이어그램을 아까 같은 전략으로 그려주면 Q 파이 SA는, 자, 일로 갈 확률은 PSS'(A), 그 다음에 그때 거두게 되는 리오드는 immediate 리오드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V가 갖다주는 리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mmediate 리오드 RSS'(A) 플러스 나중에 갖다주는 V가 갖다주는 리오드가 있는데, 이 녀석은 현재 상태에서가 아니라 다음 상태에서부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거두게 되는 리오드는 할인율 감마를 통해서 현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가화를 해야 돼.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한번 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디스카운트. 여기서 이 V 파이 S' 구할 때는 이 장면에서 현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시점에서 현가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오늘 시점의 현가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마가 들어가야 돼. 여기 감마 V 파이 S'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패스의 경우는 PSS 더블 프라임 A, RSS 더블 프라임 A 플러스 감마 V 파이 S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일반화해서 적어주면 S 프라임 PSS 프라임 A, RSS 프라임 A 플러스 감마 V 파이 S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V를 가지고 Q를 구하는 이제 식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하면, 이걸 종합하면 고로 V 파이 S 이퀄 A 파이 S A S 프라임 P S S 프라임 A R S S 프라임 A 플러스 감마 V 파이 S 프라임. 예, 그래서 이게 식이 잘 생기는데, 이걸 잘 보면 처음에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대상이 finite MDP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즉 여기서는 S의 cardinality finite, 그 다음에 A cardinality finite, 여기 원소 개수 수가 유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얘가 미지수 known 전부 known이야. 그래서 이것은 V 파이 S라고 하는 총 이만큼 개수의 미지수를 갖는 선형 연립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선형 연립방정식, 예, 연립방정식. 즉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리니어 이퀘이션.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파이널 MDP에서 이것은 선형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작은 규모면 그냥 따다닥 넣었고 좌변 우변 넣어서 바로 풀면 되는 거고요. 이게 큰 규모가 되면 이제 수치해법이나 이제 수학에서 이런 걸 scientific computing이라고 해요. 과학적 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 계산 분야에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가우스 사이달 메소드, 자코비 메소드 이런 것들이 누메리컬 메소드가 있어요. 자코비 메소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게 언제 수렴하고 수렴의 속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돼요.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 여기에 이니셜 개스를 가지고
넣은 다음에 샥 일로 보내요. 그러면 이게 new estimate이 얻어지면 다시 이게 일로 가요.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터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놓고 안 하고 약간 이제 고려하면서 하면 이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썼던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입하는 것만 하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리얼스 다루려면 가우스 사이덜 메서드, 자코비 메서드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은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파르스 이밸류에이션 is just solving linear equation. 예, 그래서 linear equation 푸는 거예요. 선형 연립 방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쉬운 거야. 예, 그래서 요거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걸 구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더 좋은 팔러시를 구할 수 있겠냐? 이것도 직관으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QSA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정의했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현재 상태에서 딱 한 번만 액션 A를 취하고 향후에는 파이라는 팔러시를 따라갈 때 향후에 거두게 되는 리어드 총합의 기대값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반면에 V 파이 S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팔러시를 쭉 따라가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과연 현재 상태에서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까? 이것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네. 자, 현재 당신이 QSL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한 번은 A라는 액션을 취하고 그 이후에는 파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러시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라고 한다면 이 장면에서 파이 S를 A에다 넣는 순간 이쪽은 V 파이하고 똑같아. V 파이 S하고 다 같아져요. 네, 그래서 이 녀석보다 더 좋은 액션을 취하면 우리가 이 녀석보다 더 좋은 액션을 취하는 방향으로 팔러시를 바꿔주면 기존의 파이보다는 더 좋은 밸류를 갖다 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래서 그냥 이 A를 갖다가 파이 S보다 그냥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자. 그래서 맥시미제이션을 해버려요. 이 맥시미제이션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이 파이나이트 액션 스페이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최대하는 장면이 무슨 옵티마이즈 하는 거 아니야. 따라 그냥 이밸류에이션 A, M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 그냥 비교만 하면 돼. 비교만. 예,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만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반드시 결과로 얻는 V 파이가 더 좋은 거다. 이 팔러시가 더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if then it can be proven that pi new is better than pi old.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갖다 업데이트만 하면 이 전략은 기존의 전략보다 더 같거나 좋은 전략이 된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쭉 해보면 돼요. 예, 그래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greedy policy improvement라 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아까 좀 전에 했던 V와 파이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은 아금 X, A, S 프라임, P, SS 프라임 A, R, SS 프라임 A 플러스 감마 V 파이 S 프라임 이렇게 V 파이를 갖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파이 뉴는 어떻게 구하냐? 그리디하게. 뭐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V 파이. 예. 그래서 old 팔러시의 value 펑션을 이용하면 new 팔러시를 구할 수 있으며 그 new 팔러시는 old 팔러시보다 better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or greedy
Q 파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finite MDP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greedy V 파이 제로 old policy의 value 펑션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파이 제로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밟으면서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제 정말로 잘 돼요. 그래서 서튼 책에 있는 이젠플을 한번 보면 여기 예. 이제 어떤 거냐면 갬블러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요. 갬블러스 프로블럼. 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집니다. 그래서 내가 건 돈만큼 이제 이기면 따오는 거고 지면 잃는 거야. 예, 그랬을 때 여기에 1달러부터 99달러가 있을 때 달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럴 때 과연 나는 얼마를 걸어야지 승산이냐? 여기가 이기면 리워드 1점, 지면 리워드 0점. 목표는 100달러야. 100달러가 목표, 골.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망하는 거지. 루인이야, 루인. 예, 그래서 여기는 0달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터미널 컨디션은 달러가 0달러가 되거나 달러가 100달러가 되면 끝납니다. 이때가 이제 파이널 리워드가 제공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RT 이퀄 1, 지면 0.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내 손에 있는 달러를 보고 내가 몇 달러를 걸어야지 옵티멀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자동제어 시간에 배우는 A는 K, 보통 U라죠. U는 KX. 그 다음에 이거 선형제어, 비선형제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종류 문제죠. 이게 상태야. 그래서 KS. 내가 갖고 있는 달러. 이게 상태야. 예. 그 다음에 액션. 요거. 예. 얼마를 걸어야 돼? 베팅. 베팅하는 금액. 예.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보고 얼마를 베팅해야지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보면 답이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게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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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하여간 이게 또 이렇게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면 저같이 이제 제어 이론하고 머신러닝 이론 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예제죠. 이건 왜냐면 여러분이 신경망을 갖고 이거에 지금 이런 디스크리트한 것이 아니라 컨티뉴스한 쪽으로 이걸 안에 인베딩을 해놓으면 우리가 신경망 갖고 아무리 아까 뭐 알파고 포함해서요. 보통 이렇게 가요. 보통 이렇게 뉴럴넷 갖고 어떻게 잘 해보자. 이렇게 가는데 이러면 이 신경망이 컨티뉴스에서요. 다 이런 답밖에 못 얻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게 생기지. 이런 게 생기면 그건 핸들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확률론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거 플러스 다시 확률론 쪽으로 해갖고 조금 더 폭을 넓혀놓고 서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제고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예, 이건 이제 소튼 책에 있는 그 예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딱 이터레이션을 여기가 이터레이션, 파르시 이터레이션은 몇 번 했냐? 여기 가면 딱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딱 세 번 하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파이 제로, 파이 제로는 무조건 1달러 가는 거예요. 파이 제로, 혹은 뭐 무조건 2달러를 거든요. 1달러, 2달러 이렇게. 예. 파이 제로, 파이 원, 파이 투, 파이 쓰리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얻은 최적 전략이 다음과 같이 돼요. 매우 재밌는 게 물론 이 경우에 주사위가 유저한테 불리한 경우야. 예, 여기서는 확률 P가 P 헤드가 0.5보다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더 불리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그냥 단순히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해갖고 얻자, 상태를 매핑해서 A를 얻자 한다면 이런 거 못 얻어요. 이런 거 못 얻지. 이런 게 이렇게 나오지. 컨티뉴스. 뉴럴넷은 컨티뉴스 하니까, 그죠? 이런 거밖에 못 얻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최적 전략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넓게 접근을 해야지 이제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우 흥미로운 게 $100가 파이널 골이라면
이제 그런 거지. 야, 지금 현재 분율이 0.5가 안 되니까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달러가 되면 걸어야 돼. 여기서는 이제 올인 하는 거지. 올인해서 걸어야 되는 거고요. 51달러가 될 때는 참아야 돼. 49달러가 될 때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컨트레스트가 크죠. 걸어야 되는 시점과 꼭 참아야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달러나 75달러는 특수한 그 포지션이죠. 왜냐하면 걸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2번 연속 걸어야 돼요. 여기서 올인, 2번 연속. 어차피 이게 불리한 게임이라서 쭉 진행이 되면 찬스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확률에 따라 다르겠지. 이 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찬스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를 중간 포인트로 잡아갖고 나머지는 그 중간 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중간 단계를 노리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따면 일로 가는 거고, 이만큼 따면 일로 가는 거고, 이만큼 따면 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V파이예요. V파이. 아까 V파이. V파이가 S. 요거니까 S는 1부터 99달러까지. V파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이제 처음에 뭐 빵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쫙 올라가서 이제 V파이 스타로 가는 거죠. 이게 파이 스타고 이게 V파이 스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팔로시 이터레이션의 전형적인 이젠플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게임이었고 유리한 게임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확률을 갖다가 한번 0.5로 바꿔봤어요. 밑에 있어요. 0.5. 아까 그 전 확률 0.25고요.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리한 게임은 시간이 진행될수록 유저가 유리해요. 그래서 무조건 1달러야. 그래서 이게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1달러만 걸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이터레이션 얼마 하지 않아서 내가 딱 한 10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수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팔러시 이터레이션의 예제예요. 그래서 이걸 닫고, 이걸 닫고 이제 아까 이 녀석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딱딱 리거러스하게 증명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일로 가는 그 장면 아까 네이처 논문의 그림에 있었어요. 그림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는 P와 V를 사용해요. PV. P와 V를 사용해요. 하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팔러시가 파이 1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파이 1은 이 장면에서 샥샥 여기를 얼마나 많이 지났냐. 거기에 템퍼러처 고려해서 이제 NSA의 타우분의 1승 그거에 비례하는 팔러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실제 바둑을 둘 때는 이거에 따라서 둡니다. 자, 그런데 우리 메소드에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면 이 녀석이 P1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팔러시를 발견을 했어요. P1보다 더 좋은 팔러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러시 임프루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퍼펙트한 건 아니고 뭐 파워풀이나 유즈얼 이런 형용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메서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하다가 제일 잘하는 엘리트는 딱 나도. 그래서 그 엘리트랑 계속 이제 대국을 시켜가지고 그걸 승률 55% 이상 되게 이기는 녀석만 이제 잡아주는 거야.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것은 무슨 유전자 알고리즘의 진화 전략이나 옛날에 그런 거 할 때 엘리트 메서드 이런 것들이 썼던 전략인데 일부 채용을 하죠. 그래서 요것이 이거보다 여기에 등장하는 P보다 더 좋게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살짝 만들어놨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메서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되고 바둑을 둔 결과가 우리의 이 녀석을 따라서 바둑을 뒀으니까 이 녀석을 위한 밸류 펑션의 타겟이죠, 타겟. 그러니까 모든 학습에 대한 준비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P로부터 출발해서 더 좋은 팔러시의 V를 얻었는데 P로부터 출발해서 더 좋은 팔러시의 V를 얻었는데 파이를 얻었는데
이 녀석의 밸류는 여기 네트워크에 이 녀석의 밸류는 이 네트워크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이 승패로서 데이터가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 다 주어진 거야. 여기 처음에 출발은 P와 V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이 녀석보다 더 좋은 파이가 available 하고 파이에 대한 밸류 펑션의 학습에 있어서 타겟으로 쓸 수 있는 승패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타겟이 존재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습만 하면 돼. 예, 그래서 그 학습이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쭉 가서 쭉 가면 이제 딱 여기 요거죠. 여기 학습이죠. 예, 그래서 여기 학습할 때 로스 펑션은 V는 Z하고 비슷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보통 MSE라고 그래요. MSE mean square error, MSE loss function. 예, 그 다음에 얘는 얘를 향해 가야 돼요. 얘가 더 좋은 거니까 얘로 학습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기 나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듯이 네, 로그 IT 로그 PT 1 예,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요. 크로스 엔트로피. 예, 이게 확률 분의 1의 로그를 취하면 이걸 정보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해가 뜬다. 확률 1. 로그 1은 0. 정보량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확률이 작으면 내가 갖고 있는 로또가 당첨이 된다 이런 거 확률이 작으면 정보량이 굉장히 크죠. 정보량의 기대값을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정보량의 기대값을 엔트로피. 여기에 PT가 들어가면 엔트로피.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넣었죠. 2종의 확률 분포를 넣어서 정보량의 기대값을 구하고 있어요. 2종의 확률 분포를 써서 엔트로피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예,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 미니마이즈 하면 이게 이걸 향해 가요. 이게 타겟이고 이게 이걸 향해 간 걸 개런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레귤러리제이션. 이 웨이트가 세타죠. 웨이트가 너무나 이제 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형적인 머신러닝 영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 무슨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데 다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로스 펑션이야. 이제 mean square error, cross entropy, binary cross entropy, L2 regularization 이제 글로 와서 그냥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핸들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이제 마지막 쭉 내려가서 이 메서드를 보고 여기 아까 요 바둑 요 대국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메서드를 보고 중요한 키포인트만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쭉 한번 그 오른쪽에는 이제 알파고 버전이에요. 그래서 알파고 버전은 지난 2016년 1월에 나온 네이처 논문은 이제 알파고 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판 후이를 이겼던 버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2016년 네이처 논문에 잘 기술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내가 설명했던 세 개 토막, 슈퍼바이즈 러닝, 강학습, 몬테칼로 트리서치, 예, 이걸로 구성된 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두 버전인데, 이세돌 9단과 대국을 했던 알파고리, 커제 9단과 대국을 했던 알파고 마스터가 있고, 지금 이번 버전은 알파고 제로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제로가 붙은 이유는 제로 베이스로, 여기서 논문에서 타블라 라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출발해서 학습을 해서 달성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논문에는 이거와 이것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문 없는 버전이만 사용돼서 버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UCT야. 아까 얘기했던 UCT인데 전형적인 UCT가 아니라 이 P를 이용하는 UCT예요. 그래서 PUCT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rior information도 들어가지만 count, visit count.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으면 분모가 커져서요.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Q를 믿으면 돼. 예, 근데 경험이 없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럼 prior knowledge를 믿어야 돼. Q를 믿으면 안 돼. 예, 그런 explorer, exploit 딜레마를 이제 해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에 좀만 더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대로 하면 이 두 번째 그림에 여기에 처음에 select하고 expand하고 그 다음에 백업하는 이 부분이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면 전혀 베리에이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P를 제공하면 파이가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팔러시를 잡는 게 개런티가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약간 의아했는데 여기 보면 약간 틀어줘요.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PSA를 그대로 안 쓰고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버전도 쓰지만요. 약간 퍼터베이션을 줘요. 네, 그래서 약간 보통 이제 진화 전략이나 유전자 알고리즘 이런 거 할 때 파퓰레이션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파퓰레이션을 유지를 해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고 무슨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 막 이런 거 해서 일부러 베리에이션을 막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엘리트를 잡아서 이제 유지를 하고 다시 또 뭐 거기서 이제 그 브리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약간의 그 스텝을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에 P를 살짝 흔들어줘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온 그림과 같이 모든 게 결정론적으로 딱 결정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담을 수 있는 여력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예. 그 다음에 쭉 가면 예,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egularization coefficient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트리서치는 몬테칼로 트리서치는 이제 원래 몬테칼로 트리서치는 롤 아웃 팔러시 그래서 바둑을 한번 직접 둬보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트리를 갖다가 셀렉트하고 익스펜드하고 백업 하는 동안에는 바둑을 둬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기본 원래 2016년 알파고 네이처 논문 버전처럼 이걸 쓰는데요. 롤아웃이 없어요. 실제 바둑 둬보는 게 없어. 예,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해졌다. 예, 여기는 간단해졌다.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제 피처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졌죠. 굉장히 내추럴한 타임 시리즈에 기반을 둔 인풋 피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레즈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즈넷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네. 여기는 뭐 나중에 랭킹 같은 거 많을 때 이제 우리가 순서를 매길 때 대국이라는 게 이렇게 둘이밖에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로야구 이런 거 있으면 두 팀끼리만 붙잖아요. 근데 누가 1등이냐 그런 걸 할 때 둘 사이의 대국 결과만 가지고 누가 1등이냐 세계 랭킹을 하냐 말이야. 피파 축구 세계 랭킹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아이디어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일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점수를 갖다가 매기는 거예요. 누가 1등이다 이런 거 할 때 하는 걸 이제 매기는 거. 그걸 약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로 레이팅. 그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다 잘 뒤에 잘 나왔고 아까 여기 이야기 이제 여기 파일을 선택할 때요. 그냥 무대뽀를 하지 않고 대국을 둬봐서 승률이 얘보다 좋아질 때만 이제 선택을 해요. 엘리트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이기는 녀석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이 임프루먼트가 가능하도록 그런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장 이 논문에서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건 이거죠. 그래서 이거밖에 안 쓴다. 네트워크는 이거밖에 안 쓴다. 그래서 여기 이 네트워크 갖고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야. 잘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PT가 여기잖아요. 이 PT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PT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바둑을 둘 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더 임프루브한 이 녀석이 일로 가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 PT는 학습할 때 파이T를 향하도록 바꿔요. 얘가 타겟이야, 타겟. 그 다음에 VT인데 이 VT의 뭐에 대한 VT냐면 요거에 대한 이제 파이T를 쓸 때 VT죠. 이 녀석은 ZT를 향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국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ZT. 그 다음에 이 파이T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VT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의 모든 필요한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하나,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셀프 대국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녀석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딱 적재 수소에 따닥 들어가서 여기는 이거. 그래서 로스 펑션이 다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2016년도 발표된 알파고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쉬운 알파고고요. 훨씬 더 응용 범위가 다양한 대로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지난달에 나왔지만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논문은 정말 강학습의 응용 분야를 굉장히 넓혀주겠구나. 마치 DNC가 이게 여러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듯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발표한 DNC 논문 및 알파고 제로 논문은 이 머신러닝을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알파고 제로 알고리즘의 이해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토픽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